실하십시오. 네, 자세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기하겠습니다. 네, 오후에는 거제시 보건소 소관 3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예, 먼저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정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정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과정 선서 시에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과 보건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과장 발언자 앞으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보건과장 반명국.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리 의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이 좀 헛나오네요. 제가 어원되고 나서 첫 행감 때 이제 자살 문제 관련해서 이제 지적을 했었고 이제는 뭐 8대 마지막 행감이니까 또 자살 관련해서 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406페이지에 이제 2019년도에는 늘었다가 2020년도에는 정말 이제 많이 줄었다가 2021년도는 현재까지 잠정 어느 정도입니까? 2021년도 그냥 현재 그냥 자살자 수가 사망자 수가 예, 자살자 수가 2021년 일단 나중에 현재까지 뭐 근데 9월 달에 네, 9월 달에 기준을 하기 때문에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 책자 만들 때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만 나오고 올해는 저도 착각했는데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네네. 지난해를 기준하면 상당히 많이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가야 할 길이 한참 먼데 참 우리 슬프게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재난으로까지 이제 해가지고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살률이 안 줄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좀 뼈아픈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그 전문가들은 자살 원인은 한 90% 우울증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어떤 전문가들은 항우울증 약을 좀 정부에서 좀 처방을 좀 규제를 풀어주면 뭐 좋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 거제시는 이렇게 보면 경제생활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연구 결과는 우울증이 90%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우리 거제시는 이렇게 보면 경제생활 문제가 1등이 되는 게 참 또 안타깝고 슬픕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제가 요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자살 관련해서 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좀 늘리라고 좀 했지만, 우리 거제시만에 사실은 좀 눈에 띄는 자살 예방 정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또 자살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자살이 많았던 시군에서는 물론 뭐 인적 자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누가 거기 그냥 이제 카페처럼 놀러 가게끔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좀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보건소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복지센터가 또 그런 부분이 하고, 우리 거제시 전체적으로 이 자살일 예방이라는 정책이 뭐 정책의 우선도에서 좀 밀리는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일단은 자살이 줄지가 않고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거제시 보건과만의 어떤 좀 시책이랄까 이런 것도 하는 발굴을 해서 기존에 하던 거 이외에 우리가 또 심각하게 경남에서는 1등이었죠. 예전에 2016년도는 압도적 1등이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십사. 왜냐하면 거제라면 물론 잘하고 있다라는 뭐 기관의 평가는 있지만은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제하면 또 뭐 자살 예방, 자살을 많이 한다는데 자살 예방 정책이 뭐가 있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업무 수행 말고 거제시만에 그걸 한번 해주기를 제가 이 애정이 있어서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쪽에 보니까 우리 의사님들 뭐라 하죠? 공중보건이. 예, 공중보건이 예. 이제 전년도에는 이상 없음이 거의 다 이상 없음이 이때까지 대다수였는데 예. 지금 올해 이제 복무 불성실자 1명 경고 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아마 그 이탈을 하셨나 봅니다. 근무 시간 이탈입니다.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분들이 지금 공중보건의료는 와가 있지만은 군인 신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무 관리를 보건과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대로 치면 이 경고에서 끝날 일이 아닌데, 제 말은 예. 이런 복무 관리가 지금 공중보건의가 24명이나 되는데, 예. 그럼 이분 외에는 나머지 분들은 근무 시간에 어떤 무단 이탈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데 이 지적사항 외에는 뭐 저희들이 적발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뭐 요 공중보건의들이 이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요즘은 의대 가가지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군인 신분일 때는 군인의 본분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복무 관리에 만점 좀 기해 주시고, 그나마 또 그전까지는 이게 없었는데 과장님 또 오시고 나서 이거 좀 한번 타이트하게 관리 좀 하셨나 봅니다. 예. 뭐 그전에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복무 점검 결과 행정처분이 없었는데 네. 뭐 제가 봐서는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저희들 의지가 약해가지고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복무 관련 부분은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네. 상당히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했는데 복무에 대한 위반성을 적발하게 된 게 이 한 건입니다. 네. 그럼 뭐 대체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건 뭐 맞는 대체적으로 잘한다고 평가는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면은 예. 잘한다고 평가를 내리기 좀 어렵습니다. 아, 예.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위원님 말씀대로 군인의 신분이니까 좀 자발적으로 예.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죠. 임해야 되는데 네. 아주 타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늘 간섭을 해야 되고 늘 지적을 해야 되고 늘 감시를 해야 된다니까 제가 좋은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어쨌든 이제 과장님 그 문제점을 인지하셨으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복무 관리 방안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분들은 또 그럴 거 아닙니까? 뭐 그 예전에 관리자 바뀌기 전에는 뭐 안 그러더만은 사람 바뀌니까 그런다고 또 사람이 또 반발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이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 관리 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든지 보건지소에 지소 어디에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사람이 없으면 그 참 웃긴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뭐 잘 하셨고요.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 외에 뭐 지적할 거는 뭐 없고 그 부분 잘 해주십사. 그리고 자산 관련 정책은 예. 좀 더 예. 뭐랄까 좀 더 능동적으로 정책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하심을 건의드립니다.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400페이지 잠깐만 한번 보실까요? 공중보건의 배치 관련된 건데요. 예,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보건지소가 총 지금 그러면 10군데죠. 예, 보건지소 10군데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는데 예, 거기 보면 치과하고 한의과가 또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있는 보건지소, 없는 보건지소의 그 차이는 이유는 뭐죠? 아, 예. 치과와 한의과의 차이는 치과는 우선 치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예. 지역 대부분이 그 지역에 치과가 없는 면지역, 또 한의원이 없는 면지역 위주로 배치가 됩니다. 일반 이제 그 민간인 병원 중에 예. 치과나 한의원이 없는 지역 위주로 배치가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뭐 동부 남부 뭐 다 둔덕 사등 다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407페이지에 보면 그 운영 실적에 예, 거기 보면 이제 이게 2020년도 자료입니까? 예, 기간이? 예, 예, 2020년도 같은데 연간 이용자가 그런 보건지소를 이용하신 분이 총 우리가 6,700 자 이거는 그것만 해서 그렇구나. 약 한 8,000명 좀 넘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죠? 근데 이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둔덕, 사등, 연초는 1,000명이 훨씬 넘고 뭐 장목 같은 경우는 뭐 100명 단위고 동부도 그렇고 이게 뭐 인구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이용자의 차이는 의약 분업 지역이냐 의약 분업 외 지역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의약 분업 외 지역은 일반 병원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 예. 곳은 약을 처방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혈압약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약 중에 하나가 혈압약이거든요. 예. 근데 일반 그 의약 분업 지역 같은 경우는 조제를 안 해줍니다. 처방만 내주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하시는 분, 나이 많으신 분들은 바로 가도 약을 조제를 해주니까 예. 이용자가 많다 보면 됩니다. 보건지소에서는 바로 약을 주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그럼 어르신들의 경우가 많겠네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예. 이용자께서.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그 보건지소가 있는 지역 중에
의학 분업이 이루어진 데가 의학 분업 지역으로 돼 있는 데가 이룬 뭐 동부 뭐 이런 쪽입니까? 예, 동부 같은 데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 의학 분업 지역입니다. 지역이고 예. 이룬도 그렇고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연초가 아닌 건 좀 저도 의외네요 보니까. 연초가 예전에 의원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연초도 지소는 작지만은 이용객이 많은 이유가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의학 분업 외 이유입니다. 지역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신검자 의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그럼 방금 공중보건의 때문에 그동안 이 공중보건의들이 오셔서 그냥 여기서 충실히 복무를 잘 할 때 거의 다 뭐 또 이스 오픈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그 상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해봤는데 잘할 때 이제 자기가 이 실정을 알아가지고 오픈을 해서 현재 뭐 환자도 많고 아주 기반을 잡은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맞는데 이 세월이 갈수록 과장님께서 그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운 세대에 그럴 거라고 저희도 하는데 만일에 오늘 공중보건의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을 어느 정도 안심을 하잖아요. 응급환자 예. 생겼을 때 급하면 그 진료소 가서라도 거기서 응급환자 보내도 되고 예. 뭐 보통 119로도 하긴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사전 예방 그분이 사전 와서 진료를 함으로써 무슨 이형군이다 이형군 아니다라고 우리가 체크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있어서 조금 시스템적으로 이런 암은 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그런 교육 같은 것을 좀 시키면 어떨까요? 코로나 이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소 내에서 진료 외에 출장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건강증진 사업을 겸해서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는 이 공중보건의도 늘 또 차출이 2명씩 또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건지소 업무서는 아주 단순한 진료 업무만 보고 그 외적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강증진, 예방 업무는 지금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목적인 그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방이고 뭐 우리가 그 공중보건의를 준 이유가 그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옛날식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주시고 바랍니다. 387쪽에 지금 우리 거제시 보건소 정축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됐습니까? 12월 5일경 준공 예정입니다. 12월에 준공이라고 했는데 예. 좀 일찍이 준공이 된다고. 예, 그리고 12월 5일 준공하고 12월 11일 날 이사 계획입니다. 12월 11일 날. 예, 이사 계획입니다. 이사. 그럼 공정률이 거의 100%다, 그지? 예. 403페이지네. 이게 이제 우리가 운영 실적을 보니까 치매 환자에 예. 많이 늘었어요. 예. 작년보다 올해가 한 200명 증가했어요. 예. 이게 200명이나 정도가 치매 환자가 더 발생했다는 겁니까? 발생했을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치매에 대한 우리 인식들이 개선되다 보니까 스스로 본인 또는 가족들 또 아니면 우리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면동 전체적으로 네트워크가 확장되다 보니까 많이 늘었다고 볼 수 빨리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공간은 좀 안 부족합니까? 치매센터 말입니까? 네, 센터에. 현재로서는 괜찮습니까? 예, 부족하다고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자살 예방 관련 그 추진 현황을 보니까 예, 자살 예방 MOU 체결한 데가 예, 대폭 늘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33곳이나 됐거든요. 예, 5곳이었는데 그 작년에는 예, 작년에는 이제 올해는 33개소니까 많이 늘었죠. 예. 그래서 그 MOU 한 곳을 저희들에게 자로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아야 저희들도 이제 그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406페이지. 우리 이태일 의원님께서 그 자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현황을 보니까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죠? 예. 40대가 제일 많는데 그 이유는 그 경제 생활 때문에 예. 그런 사유로 이제 우리 코로나나 또 경기가 안 좋고 또 직장을 잃고 이것 때문에 자살률 좀 많이 했다고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럴 경우에 우리가 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예. 특히 첫째는 일자리겠죠. 예.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알겠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자살자가 나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그런 다하겠습니다. 각오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예, 담당자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보은 의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예. 지금 여기 내가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센터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제 진료소는 도서벽지. 도서백지 예, 진료소라고. 예, 의료의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이 곳에 의사가 아닌 진료직, 즉 진료의 업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진료소는 약도 주고 처방도 하고 다 합니다. 주사는 못 놓고. 주사는 못 넣습니다. 예, 예. 물론 약도 정해져 있지만, 그러니까 의사의 기본적인 형태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지소는 면 지역 중에서도 병의원의 지원이 좀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공중보건이, 즉 의사를 배치하는 곳입니다. 보건지소는 의사를 배치하는 곳이고 예. 보건진료소는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들이 처방은 그 어떤 규정된 처방까지 해줄 수 있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 공중보건이라는 말을 했는데 예. 의사를 공중보건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예, 그러니까 일반 의사인데 조금 이태일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군 복무의 대신에 의료 행위를 하는 그 복무를 우리가 명칭을 법상의 공중보건 의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보니까 연초나 사등 그다음에 둔덕 여기는 진료 실적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병원이 없다 보니 예.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예. 장목에는 보면 의사가 상주를 합니까? 아니면 공중보건의가 상주합니까? 나는 공중보건입니다. 그분도 예, 지소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래요. 예. 그럼 공중보건의가 있는 데서는 주사를 넣을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도 의료기관에 들어가는데 의료기관이라도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는 주사를 놓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예 처방전만 꺼내냅니다. 아예 그럼 놓지를 않아요. 예. 그러면 거기 굳이 또 의사가 있어야 돼, 공중보건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공중보건을 두는 이유는 우리 주민들이 질병이 있을 경우에 처방전을 내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진료는 주사는 못 놓되 예. 처방은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처방. 구분하면 예. 됩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사등면도 가면 병원이 있습니까? 주변에? 사등병원은 21세기 한의병원이 있습니다. 그거 있고. 다만 그 같은 경우에는 예외 대상입니다. 그 주민들이 생활하는 곳으로부터 너무 멀기 때문에 의약 분업 외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둔덕면은 둔덕면은 병원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럼 여기는 그럼 공중보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야.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연초는 공중보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다만 연초는 예. 약을 조제해 줄 수 있습니다. 약을 조제까지.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조금 애매해가지고. 예. 그러면 다 여기 보건지소 있는 데는 거의 다 있네요. 예, 공중보건의사가 다 있습니다. 있네요. 예. 다음은 또 하나 더 한 건, 예. 우리 감사하고는 관계없는데, 개인 병원이나 종합병원, 약국 이런 부분을 가늘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감염관리과에서 합니다. 보건소 감염관리과. 하시네요. 예. 그럼 혹시 국장님, 병원이나 약국이나 저런 데 혹시 어떤 실태 조사나 이래 해보는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과에서요. 그 부서에 가서 다시 묻겠지만 네. 어떤 점검을 합니까? 언제 마약류 검사라든지 폐기물 처리 관계라든지 뭐 약품 관계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병원 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그 뭐랍니까? 그 진찰 기구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합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기구 이런 거는 병원 자체 그 기구 저희들 뭐 의료기구라 보면 되죠. 예. 의료기구. 예.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거는 봤지만 의료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뭐 통제를 하든지 이렇게는 안 됩니다. 통제는 안 한다. 예. 그 이제 약품 사용하고 마약류 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지 병원의 운영에 관한 거는 거의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어디서 합니까? 그 자체적으로 병원에서 자기 그 영리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타치를 못하죠. 예. 그 의약품을 의원님, 관리하는 거 의료기구는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안 해도 식약처에서 성인 난 기구가 아니면은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것을 관리를 하느냐고요. 예, 그런 부분은 그 본인들이 이제 병원에서 구입을 할 때에 식약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예. 그런 에서 어떤 품질이나 어떤 거에는 관계없고 그러면은 병원이나 약국에 대한 그 뭐랍니까 그 시민을 상대로 한 친절 뭐 이런 것도 봅니까? 그런 거 전혀 안 봅니까? 보기는 보는데 예,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친절 누가 왜 불친절하노 그런 얘기를 뭐 좀 친절하게 해주세요 정도 지도 정도는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가도 안 됩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출장해서. 지도는 단순히 예, 일일이 이런 어떤 그 민원이 있더라. 거기서 예. 끝입니까? 예. 그러면 그걸 최종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예요? 그거는 이제 불친절하면 어차피 병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예. 떠나서 예. 운영이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니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역할이 우리 행정에 있는 기고 어떤 불친절하다든지 민원들의 어떤 악의가 생긴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지금 행정처분을 없습니까? 한다든지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병원은 자기 자율에서 다 하고 있네요. 예, 운영은 그렇게 하고 이제 의약품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도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면 단위를 관리하고 있고 진료소는 면 단위 안에 이제 지약지 뭐 동부나 율포나 이렇게 작은 마을을 관리하고 있는 게 진료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증진 과장 선서 시에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건강증진 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 과장 발언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밝히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태일 의원님, 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예전에 보건소가 2개과에서 3개과로 나눠지니까 부서별 사업은 좀 확 줄어드네요. 예. 그 427페이지에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이래가지고 그 건강경로당 만들기 400만 원 예산을 해가지고 지금 사회 2회 하셨는데 이거는 업무 보고 때 이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건 통합사업 안에 저기 일부 단위 사업으로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 한의사가 저희들이 건강교실을 운영하기도 하고 경로당을 방문하여서 네. 침이나 뭐 교육이라든지 그런 그런 활동. 부분을 예, 예. 그럼 우리 공중보건의 한의사 말씀하시는 예, 예,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우리 경로당에 가가지고 예, 침을 놔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침을 놓습니다. 예. 아 일반 건강증진 사업에서 이제 한약이 이제 접근하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방문 치료도 좀 이제 하시고 네, 같은 상황입니다. 아, 어르신들은 호응이 좋으시겠네요. 예, 예. 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 사업의 의미에 비해서 그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코로나로 되겠죠. 상반기에는 코로나 경로당이 문을 다 닫은 상태고 그렇죠. 저희들이 최근에 후반기에 네. 지금 9월 달까지 이해했고 네. 최근에 이제 7회 100여 명의 음, 건강증진 사업을 한약 실시한 상황입니다. 네, 이거 어르신들 딱 세대에 맞는 그 매우 사업인 좋아합니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일반 양이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보다 또 한의사가 와서 하면 더 좀 예, 교육과 예. 침, 뜸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예, 예. 침 놔주고 뜸 놔주고. 예, 예. 아, 그 421페이지에 우리 난청 조기 진단 사업이 있는데 한 명에 이제 예산이 704만 원 배정이 돼 가지고 집행이 31만 6천 원. 한 명밖에 없었다는 얘기네요. 예, 예. 우리 조순소에 이게 보통 이렇게 조순소 퇴직하신 분들이 요거는 영아 이거 1세. 영아? 예, 예. 일세? 2세까지. 2세까지 예, 예. 영아들 예, 예. 난청 조기 진단 예, 해가지고 조기 진단해서 보청기까지 보청기까지. 시술 사업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31만 6천 원에 그까지 다 들어갔다 보면 됩니까? 보청기까지 요것은 진단비입니다. 진단비고. 예, 예. 보청기는 하나에 150여만 원. 그럼 이쪽에서 난청으로 진단을 받으면 보청기까지 이제 보청기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보청기 지원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구분이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 예, 예. 네. 이거 난임 부부 그 난임 진단비 지원 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난임에 관련해서 많이 하시는데 예, 예. 이게 남성 원인 불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죠. 정자 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자 검사까지는 예, 하고 예, 예. 그 이후에 예, 예. 뭐 폐쇄성 무증자증이나 아니면 뭐 비폐쇄성 무증자증이 돼가지고 예, 예. 그런 상황에서도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막 어떻게든 예, 예. 이제 고안에서 정자를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뭐 이 하던데 이제 인공수정을 시키던데 인공수정이 아니고 뭐라고 신간 아기를 하는데 그 남자는 예산이 지원되는 게 없으니까 예, 예. 돈이 그건 또 남성 원인에 의한 불임 치료는
물론 이제 여성분들은 계속 이제 과배란 유도제를 맞아가지고 이제 난자를 이제 채취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지원이 되는데 남성 난임에 대한 부분은 물론 뭐 보건복지부 지침이겠지만 없다 아닙니까, 그죠? 기본 난임 진단비를 지원하는 항목이 네. 저희들이 정해진 게 지금 10가지입니다. 거기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호르몬 검사라든지 뭐 난간, 자궁 관련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남성에 관련 부분은 정자 검사, 정자 상태 검사까지 네. 되어 있고 그까지만 예, 아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게 원인이 밝혀졌을 때 그 나중에 이제 그 시술하는 네네. 이제 정자를 채취하고 예, 예. 추출이라 합시다. 예, 예, 하는 그 비용은 개인이 내야 된다. 난임 시술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인공 수정과 체외 수정하는 네, 또 네. 그 부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제시에 난임 부부가 좀 지금 봅시다. 이게 그러면 여기 801명, 74명 이게 중복돼서 지원이 된 사람들과 다 포함해서 이 인원이 예, 예, 산출이 된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예. 이게 제법 난임 부부 74명이면 제법 많으시네요. 이게 제가 그 작년 사항을 보니까 난임 시술비 지원이 500여 명이 넘더라고요. 500. 거기에서 저희들이 출생이 작년에 1,462명이 출생을 했는데 자료를 빼봐 보니까 난임 시술로 인해서 네. 출생한 아동이 출생아가 123명. 아이고야.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9% 정도가 난임 시술로 인하여 우리가 출생이 되는 걸로 파악이 정책에 됐습니다. 효과가 있다. 네네네. 분명히 요면 이제 효과가 있네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연인원으로 봤을 때 대개 한 해에 저희들이 지원했을 때 한 3회 정도 3회. 시술을 받는 걸로 파악이 그럼 됐습니다. 1회 대략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시술 따라서 틀리는데 50만 원에서 이제 150여만 원. 예. 그러면 150만 원 맥시멈으로 예, 하게 예. 되면 본인 부담금은 그럼 일부 뭐라고 그럽니까 비보험 예, 예. 되는 부분 외에는 대개 의료보험이 되고 있고 시술할 수 있는 제한이 해수를 해서 17회까지 17회 예,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지원을 하고 예전에 있습니다. 비해서 계속 좀 확대되고 있는 확대가 상황입니다. 된 거죠. 예, 예. 그 정부가 난임 시술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것은 소득 기준 저희들 180%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 도가 확대 사업을 해가지고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을 도에서 도비로 예, 더 도비로 해가지고 확대 하고 그러면 그 있습니다. 도비에서 확대를 하는 것은 소득 중위소득 180% 이상에 예. 되는 그분들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이 예, 가능하다는 난임 시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428페이지에 우리 내용이 웰빙공원 별빛 운동 교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르신들 밤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운동하는 그런 겁니까? 예, 그 운동 강사를 계속 하십니까? 운동 강사를 모셔서 저희들이 3개월에 거쳐서 했습니다. 3개월. 웰빙공원. 예. 여름 하절기 때 이거 하고 계신 7시, 걸 8시 사이 지금은 저희들이 여름에. 예.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건강정진과는 건강정진 시키는 게 예. 목표니까.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도 사실은 호응이 좋아가지고 인원을 더 늘렸죠. 네네. 그럼 이쪽에 추후 서비스 제공이 2020년도에 0명이고 2021년도는 116명인데 그럼 추후 관리 서비스면 사실 모바일 기기를 우리가 이제 반납을 하고 나면 예. 어떤 서비스를 계속 이제 어떤 데이터가 없는데 예, 모바일 헬스케어를 저희들이 처음에 사전검사, 중간검사, 평가까지 6개월에 걸쳐서 활동량계와 같이 모바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평가가 끝나고 나면은 또 6개월 과정에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가 아니라 위험 요인을 가지신 분들이 자가관리 능력을 높여서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최초에 이제 우리가 모바일 기기를 차가지고 예. 이제 상황이 안 좋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나 알기로 그 우리 검연도 일정 부분 성공하면 선물 주듯이 뭐 좀 주는 게 예, 있죠. 예. 인센티브가 있죠. 예. 그러면 이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네. 말 그대로 체지방률이 네. 뭐 20 뭐
한 30% 돼야 비만이니까 30%였는데 만약에 좀 줄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혈압이 좀 떨어진다든지 당이 떨어진다든지 이래 되면 그 부분은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보니까 50% 이상 위험 요인이 떨어진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50% 이상. 그런데 6개월 과정을 하면서 활동량계를 사용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드리고 그 다음에 혈압계라든지 혈당계를 드릴 수 예산 범위 내에서 네네. 저희들 드립니다. 드려서 드립니까? 예, 자가 관리할 그게 그들한테 선물로 계속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럼 모바일 헬스 기기하고 예, 예. 그 전자 혈압계하고 예, 예. 그럼 자, 전자 혈압이 체크기. 높으신 분들 혈압계라든지 혈당 그러니까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6개월 과정의 모바일 헬스케어에 참여하신 분을 사업이 완료되어서도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도 하나 인센티브가 예, 될 수 예. 있겠습니다. 예, 그것도 예. 전자 혈압계 살라니까 55,000 정도 달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응급분만 일송비 지원이 432페이지인데 지금 2020년도 10건, 2021년도에 18건이었는데 이게 응급 과정 중에서 이제 무사히 다 분만이 다 됐죠. 뭐 예, 예. 그 뭐 이게 우리 지역에서 애를 낳지 않고 뭐 응급 상황 중으로 갔다면 사실 이제 위급한 상황인데 예.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다. 네. 작년에 예. 1월 달에 대우병원이 상가가 문을 닫으면서 저희가 대체요법으로 응급부만 이송비 지원 사업을 시사했습니다. 작년에 25건이 이송을 하였고 올해는 23건 9월 달까지 지금 현재까지 23건을 이송을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신생아 관련 사항이 지금 제가 23건을 보니까 신생아 관련 7건, 산모의 뭐 양수 조기 파열이라든지 네. 뭐 양막 조기 예, 파열, 예, 예. 조기 진통 이런 부분, 산모 이상 부분은 16건이 발생하였고 신생아가 출산을 하고 나서 신생아 호흡 곤란 부분들이 있어서 7건이 이송을 근데 이제 해서 다행히도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상가가 폐쇄가 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저도 이제 막내를 여기서 낳았지만 굉장히 이제 위급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어디 우리가 우려했던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또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살 수가 있는데. 이송단과 협의를 해서 예. 산부인과도 안전하게 분만을 받다가 바로 음. 즉시에 이송할 수 있는 부분이 준비를 해서 네. 이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그리고 뭐 더더욱 일단 8대 마지막이니까 예, 더더욱 그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마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검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그 임산부들이 참 그동안에 다행이라니 별일 없었으니 다행인데 항상 저희들은 긴장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 정상 있었던 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찔아찔하거든요. 사실은 순간인데 그런 부분은 항상 긴장을 보건소에서도 긴장하고 담당도 긴장하고 또 시민들 의식도 보건소 오면 빨리 연결이 된다 이런 거 해서 빨리 연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42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의료 장비 현황인데 총 59종 중 194대거든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증축을 하게 되잖아요. 보건소를. 하게 되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그 관리 전환이 되는 이 부분은 쓰다가 조금 이상이 오면 바로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관리 전환은 저희가 올해 과가 분리되면서 치매와 정신이 이제 그쪽으로 보건과로 이관된 상황입니다. 예, 장비가. 그리고 또 우리 정축함으로써 더 많이 여러 그 장비가 필요한 건 아닙니까? 자그마한 거라도.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은 리모델링을 하면서 농어촌 부분의 장비를 확보해가지고 운동기구를 조금 더 확보해서 신체활동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장비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그럼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각 보건지소에 좀 준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보건소 보건소에만. 리모델링 부분에 하면 예. 보건소 짜다리 뭐 차라리 지소가 안 났습니까? 두는 게
운동기구 같은 거는. 지소도 건강증진 보건지소 부분도 필요하면은 확보를 해서 할 거고 저희 건강증진과 소관에서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신체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 추가적으로 장비 부분이 필요해서 농어촌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구입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하니 그런 공간이 나와요. 지금 사실은 예상을 참고로 했던 부분을 아까 봐서 운동실을 조금 더 만들면 해볼까. 어떻겠느냐 내부적으로 담당자들하고 지금 의논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그 난임 부부들이 되게 많다 그지? 예, 9% 생각보다 뭐 거의 많습니다. 10% 정도가 예, 된다고 예. 생각해야 되는데 네. 요즘 그 가입 여성들이 거의 막 나이가 좀 있으면 바로 그리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뭐 좀 몇 해 이렇게 임신하려고 준비도 하지 않고 그게 빠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뭐 우리 거제시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예. 나이가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 그래 그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해야 되겠어요. 그런 부분도.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427페이지에 427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어르비 실적에 보면 우리 환자 수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좀 많이 21년도에는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뭔지 조금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희귀난치성 질환은 산정특례의 질환이 현재 1110 질환에서 저희들이 대상자는 62명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예탁을 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그들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의료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되고 있는 지금 의료비가 희귀난치성은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 2020년도에는 62명에 2,500만 원을 지급하다가 지금 2021년도에는 이게 좀 늘어났으니까 우리 이유가 요거는 뭔지를. 감사 기간이 20년도가 3개월 10월부터 12월 3개월간에 2,500만 원이 지급이 된 거고 21년도는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3분기 9개월간 1억 8천이 나간 그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과마다 이게 지금 보통 우리가 한 사무감사를 하면 보통 이제 2년에 걸쳐 있는데 횟수별로 예. 그러다 보니까 어디 과는 2020년 자료가 1월부터 12월까지 자료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디는 이제 사무감사 기간이라고 해서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들어오는 경우도 이렇게 막 각각 달라요. 예. 근데 그게 또 다 이게 그 항목마다 또 표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서는 부서끼리 이게 딱 통일이 되어 있는데 이 다른 부서로 가면 또 달라지고 그래서 이 굉장히 이게 지금 숫자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 그래서 이 왜 이렇게 이 많이 뭐 줄었지 늘었지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이제 좀 그런 데서 비롯되는 건데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좀 이걸 좀 통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뭐 저희가 위원회에서 따로 집행하고 논의를 하겠고요. 예, 또 다른 질의 더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431쪽에 출산 장려금.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2020년이 그럼 지난해 3개월간이고. 네, 그렇습니다. 2021년은 올해 9개월간이고. 네. 그래서 인원과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씀이죠. 예. 예산액은 연 예산이지만 실적의 인원과 지급액은 수감 기간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예, 다른 질의가 더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감염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염관리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감염관리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관리과장 발언자 앞으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이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감염관리과장 고신숙. 예, 관계 공무원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연말이 다 돼갑니다만 1년간 하여튼 우리 시민의 그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가장 애써오신 우리 감염관리과 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대신 드리겠습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449페이지에 마약류 관리 현황에 이렇게 해서 입안업소 현황에 보면 24시 더 나온 동물 메디컬 센터는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음 해서 업무 정지 3일에 가름하는 가징금 해서 9만 원 부과했네요. 네. 이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네, 저기 이제 이거 뭐 이래갖고 어디 지키겠나? 네, 이제 마약류는 이제 저희 지금 요 입안업소는 동물병원입니다. 네. 동물병원인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업무정지 3일에 가름하는 가징금을 이제 추징을 했는데 1일 거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1일이 3만 원으로 가징금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랬는데 과연 이래 갖고는 지키겠냐는 거죠. 우리 20년도에 보면 이제 거제 요양병원에서 456페이지에 그것도 마약류 취급 보고 변경 미보고해서 그것도 9만 원 고발당. 이거 들키면 벌금 조금 내고 그뿐이고. 안 들키면 그냥 하는 거고 이런 거 같은데 이제 안 그래요? 뭔가 가징금 금액은 작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행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기관 지도 점검 시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거기 지도 점검을 잘 하고 있습니다. 또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들키면 가징금 좀 물고 안 들키면 그냥만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감염과에서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좀 해서 그리 안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52페이지에 우리 코로나 접종이 우리 자료는 지금 우리 9월달까지 통계죠. 네, 지금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금 9월 30일까지라서 이제 제가 지금 어제까지 자료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우리 1차 접종이 이제 90% 정도고 2차가 72% 정도네요.
그 지금은 한 얼마나 더 올라왔어요? 네, 지금 이제 여기 자료에 보시면 이제 저희 전체 인구에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75.2%인데 지금 오늘까지 2차까지. 네, 1차가 인구 대비는 77.4%고 접종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80%를 대비를 했을 때는 95% 이상까지 접종이 되었습니다. 아, 95까지. 네. 그리고 이제 목표 대비는 이제 전체 인구수의 80%를 했을 때는 이제 100%가 넘었습니다. 100%를 네. 넘어서 네. 우리가 수고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1차에는 거의 한 100% 수준으로 맞았다가 2차는 이 다 거진 뭐 좀 안 맞고 있는데 그것도 다 계획대로 하고 있죠. 네, 이제 2차는 이제 1차 접종 후에 이제 그 접종 기간이 아직까지 도래 안 되신 분들이 이제 40대 연령대라든지 그다음에 17세 16세에서 17세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아직까지 2차 접종이 아직까지 도래 안 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접종을 다 하게 되면 아마 완료도 지금 한 80%대 전국적인 평균이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시대 되면 우리 정문에서 청소년 접종, 임산부 접종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의무는 아니죠.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현재 많이 발생이 이제 집단 이제 취약 시설인 이제 노인 요양이나 요양 시설 그다음에 학생대에서 지금 10대 학생 연령대에서 지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접종에 따른 부작용도 있지만 그래도 접종을 해서 이제 집단 감염을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코로나가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네. 나를 인해서 다른 사람이 걸려서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기 네. 위한 이기 때문에 좀 더 좀 신경을 써서 접종률을 좀 높여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신금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447페이지입니다. 그 우리 법정전염병 발생 조치 현황에 그죠? 네. 그 결핵 환자. 네. 보통 병원이니까 그 처음에 그 병원에서 발견을 하네요. 네. 네, 지금은 합계를 이제- 보면. 네, 예. 맞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네.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지금 결핵 환자를 발견하고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일단은 보건소는 예. 이제 검사해가지고 환자를 발견해서 이제 의료기관에 보내고. 네, 연계를 해서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는 그냥 보건소에서 다 약이랑 다 관리를 안 했습니까? 네, 그럼 좀 그렇게 돼가는 거. 그리고 449페이지에 마약류 관리 점검업소 그죠? 네. 90개 업소나 했는데 한 곳에 위반 업소가 됐네. 이제 올해는 네. 이제 저희들이 예, 그거 더 나은 동물 메디컬 센터가 한 개 업소만 위반이 되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는 올해는 현재 9월까지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선별 진료소를 우리 보건소에서 어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보건소하고 이제 세계종합병원, 맑은샘병원, 그거 거북백병원, 말고 저 위에 대우병원, 우리 체육관이 하는 거. 체육관에는 이제 거기, 저희들이 이제 11월 거기 이번 주 중간에 월요일부터 이제 네. 보건소로 이제 거기 옮겼고. 이전해 가지고 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집단으로 발생한다든지 대량으로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선제적 검사할 때 올해까지 연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지나고 보니까 네. 우리 투썸 자리 안 있었습니까? 네. 거기다가 우리 위에 저 운동장 위에 그 보조 운동장 밑에서 했잖아, 그지? 네. 그거 말고 이 투썸 자리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좀 했으면 사람들이 그리 덥지 않고 그리 춥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지금 담당이 또 착공을 하려 하니까 네, 좀 시간이 저희들이 늦긴 늦는데 네. 뭐 체육 뭐 탁구장 뭐 전신에 막 이렇게 이야기가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고 그랬는데
그 공간을 왜 안 썼는가 싶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희들이 네. 투썸도 이제 생각해봤어요.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투썸이 네. 커피 전문점이다 보니까 출구가 2층은 창문이 또 안 열어지고 1층에도 유리문이 대형문이 창문이 안 열어지기 때문에 서로 한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어린이집 이제 교사들 선제 검사 때만 저희들이 한 2달 정도 사용을 하고 이제 실내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조금 위험성이 높아서 거기 어린이집 교사들 선제 검사 때만 저희들이 환기를 잘 시키고 하고 사용을 했고 체육관을 이용했습니다. 네. 네. 일반 시민들은 네. 왜 그 좋은 공간 놔놓고 그리 활용 안 하냐고 그리 민원이 또 많이 왔어요. 네. 그 생각하니까 내도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더 그런 걱정이 더 많이 되니까 네. 앞으로 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네. 큰 일이 있게 되면 또 그런 공간도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진짜 소장 BCS 과장님, 팀장님 다 고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채리 의원님, 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 지금 12세 이상 코로나 그 주사 백신 주사 맞고 있다 아닙니까? 네. 이제 뭐 미국 CDC에서는 이제 12세 미만까지 이제 접종 권고가 내려졌던데 네. 그 우리 집에는 이제 그 12세하고 17세 사이에 아들 어제 이제 뭐 2차까지 맞아가지고 이제 접종 완료자는 네. 이제 4명까지 늘었는데 그 초등학생까지 그 접종 확대 계획이 그 질병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획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12세 미만도 화이자 백신이 접종이 허가가 나 성이 났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저희 한국은 질병관리청에서 아직까지 11세 이하 접종은 검토 중이고 아직까지 성인은 안 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12세 이하 청소년도 접종이 확대될 가능성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국내는 아직까지 성인이 안 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독감 환자 수가 네. 전년치를 넘었었더라고요. 뭐 이게 뭐 그래프를 보니까 인구 1000명당 발생 그 빈도가 뭐 4명까지 올라가 있고 작년에 뭐 2.5명 막 이랬더라고요. 그 동기간.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백신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백신, 그러니까 독감 백신 접종률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독감 백신이 저희 거제시는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62세, 64세 어르신들도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 접종은 지금 네. 저희들이 한 90%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90% 정도 완수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도 지금 네. 저희들이 6개월부터 12세 연령대가 그렇습니다. 예. 되는데 그 청소년들도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70% 정도는 70%. 접종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 이 부분도 예전에 작년인가 그때도 독감 백신 맞아도 사실은 맞고 나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 원인 독감 백신이 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참 작년에 언론을 네. 뒤흔들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독감 백신 맞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또 이제 코로나 백신 또 하니까 코로나 백신 맞고 이제 돌아왔다 이래가지고 너무 사실은 이제 백신에 대한 공포를 불러 일으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뭐 코로나 백신은 새로 나온 백신을 치더라도 독감 백신은 그래도 우리 한 6, 70년간 증명이 된, 검증이 된 백신이죠. 그죠? 맞죠? 네. 예. 그래서 좀 홍보 잘 하셔가지고 내가 보니까 완전 이중고더라고요. 독감에, 코로나에.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맞아야 될 주사가 많으니까 그 부분 그 코로나 백신에 묻히지 않게 독감 백신도 잘 접종해 주고 벌써 90% 넘었다니까 네.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그럼 447페이지에 우리가 막 감염병 예방 사업 이래 가지고 막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에이즈도 있고 뭐 세균성 이질도 있고 장티푸스 이런 건 아직도 걸립니까? 이제 당티푸스는 이제 발생률은 거의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건강진단 구보건증 검사에는 이제 그거 검사 필수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제 식품위생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장티푸스에 그렇죠. 걸리면 저희들이 빨리 이제 그럼 이게 이제 전염원 검사 이 부분이 그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보건증 그 받으셔야 되는 그분들의 그분들이 검사 항목입니다. 항목이네요. 네. 그러면 에이즈는 양성률이 있죠. 에이즈도 이제 지금은 이제 만성 질환 개념으로 이제 네네. 거기 발견이 되어서 이제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면서 이제 지금 만성병 개념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확진자는 계속 발생은 되는데 이제 증가율은 조금 좀 완화가 좀 완화가 됐고 발생이 안 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 지역 내에.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이제 이 보건 우리가 헌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요 에이즈 검사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이제 본인 익명 검사라든지 이제 병원 진료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이 1,219명이었고 걔가 작년하고 올해 1년치가 요 검사는 이제 우리가 그 건강 진단 그 검사에 이제 우리가 유흥업소 종사자는 에이즈 검사가 요것도 검사 거기에서도 양성률이 좀 있습니까? 우리가 저희들은 거기 지금 현재까지 유흥업소 종사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없고 오히려 일반 시민들의 양성률이 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센병은 새로 발생된 게 아니고 기존에 한센병 환자들이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신규 확진자는 거의 한센병은 이제 거의 이제 향후 5년 정도 되면 거의 신규 확진자는 이제 거의 신환자는 거의 퇴치된다라고 보신다고 이제 통계를 보니까 그렇고 지금은 이제 기양성자들의 이제 만성 질환 그게 이제 우리 그제시에 6분 계시고 지금 관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고. 결핵 환자는 꾸준하게 신규로 예전에 처음에 와서 물어본 게 한 80명 가까이 뭐 한다는데 늘 그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시면 결핵은 지금 총 76명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76명. 그 균 음성 53분이면 나으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결핵은 이제 거기 객담 검사하고 엑스레이 검사로 이제 진단을 내리는데 이제 균에는 음성, 객담은 음성이라도 이제 폐 사진에 이제 결핵이 의심이 되면 그분은 이제 또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러면 이제 76명이 지금 관리가 되고 있으신 거네요, 지금. 네. 그리고 헌혈에 대해서 일단 내가 2019년도에 이야기했던 건데 헌혈 추진 협의체 구성하지 안 됐죠. 올해 저희들이 2021년 7월 1일 날에 헌혈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올해 7월 1일. 7월 1일. 네네. 그러면 헌혈 추진 협의체 구성해가지고 그 현재 뭐 회의라든지 활동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위원회는 구성을 하고 이제 거기 저희 이번 11월 달에 비대면으로 이제 회의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쪽에 이제 양대 조순소 관계자도 들어가셨죠. 그때 우리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우리 부서 헌혈자 거제상 상품권 직업 현황을 보니까 이제 삼성중공업은 있어요. 네. 삼성중공업이 내가 보니까 최고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대우조선해양이 하나도 없어요. 대우조선해양은 헌혈차 출입이 안 됩니까? 네, 되는데 이제 회사 이제 기업체에서 관심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우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서 대우 사업체도 사업장도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또 그거를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관심의 문제가 있고 이제 많고 적을 수는 있지만 하나도 없다는 건 헌혈차 들어오는 걸 헌혈차가 회사 안으로만 들어가면 헌혈할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헌혈차를 대우조선해양에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뭐 이렇게 아예 통계에서 안 잡히는 거죠. 이런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헌혈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노동자가 3만 명씩 4만 명씩 있는 회사에서 0.1%만 해도 300명인데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예, 그 대우 헌혈 조치를 추진 조금 협의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좀 강하게 좀 어프로치를 하십시오. 네, 그렇게 그 예산은 뭐 계속 이렇게 3,500만 원 이렇게 2022년 당초에도 네. 포함이 되어 있죠. 네, 사랑 상품권을 구입해서 이제 저희들이 네, 그러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파악이 좀 됐습니까? 헌혈자가 네. 우리가 이거 이제 그 3,500만 원 이래 가지고 예산 잡고 우리 조례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하고 좀 유의미하게 좀 증가된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이제 저희 거제시는 헌혈 참여율이 조금 높다라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파악이 됐는데 이제 올해 작년에는 이제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헌혈이 좀 저조했고요. 그다음 올해는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는 발생하고 하지만 헌혈 수급량이 너무 이제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제시청 광장에 6월부터 두 달 동안 매주 1회 예, 헌혈을 맞습니다. 차량을 이제 비치해가지고 헌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헌혈 참여 수가 많습니다. 네. 그게 2018년도에 네. 거제시 헌혈률이 2.5%인가 2.45인가 그랬어요. 네. 이제 2.45인데 그 이제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책을 김해는 훨씬 더 많이 줍니다. 근데 그래 하니까 네. 5%까지는 가더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유의미한 좀 정책적 효과를 보자. 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저도 조례를 정하고 또 부서에서도 또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지금 퍼센테이지나 데이터로 어떻게 파악된 건 없나 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2019년도에는 이제 저희들이 5,583명을 헌혈을 했고요. 예. 2020년도는 5,946명. 올해 3,895명이 헌혈을 했습니다. 올해는 뭐 코로나가 극심했으니까 그 와중에도 네. 선방했다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는 분명히 늘었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는 우리 그 코로나 백신 좀 있으면 부스터도 좀 또 할 거니까 내가 보니까 감염 관리과는 일이 줄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헌혈 이 부분 네. 오늘도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문자 날라왔더라고요. 네. 헌혈 그 피 작다고. 그래서 좀 더 부서에서 신경을 더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혈 추진 협의체가 그냥 그저 그런 협의체 말고 정말 좀 활동성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되기를 네.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데 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염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2021년 11월 26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